저희가 큰 단원 3, 큰 단원 3 그래프와 비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좌표 평면과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그래프를 이해하는 법, 그래서 오른쪽 위로 향할 때는 이런 그래프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그래프다. 그리고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증가하다가 급하게 증가하고 또는 급하게 증가하다가 천천히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들을 보고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까지 저희가 쭉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정비례와 반비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텐데요. 정비례와 반비례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고 반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지, 또 그 그래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례입니다. 정비례라는 건 무슨 뜻인가 라고 보면, 일단 항상 수학은 이렇게 새로운 단어나 용어가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 또는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개념을 이용해서 다른 그 다음 개념, 그 다음 개념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덧붙여서 배워 나가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는 이런 개념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비례, 음, 비례는 비례인데 앞에 정자가 붙어 있네요. 그죠? y가 뜻은 무슨 것, 정비례 뜻은 무엇이냐? y가 x에 정비례하면 x가 2배, 3배, 4배가 됨에 따라 y도 2배, 3배, 4배가 된다. 그리고 그 정비례 관계식은 y는 ax라고 한다. 예, x가 2배, 3배, 4배가 되면 y도 2배, 3배, 4배 같이 따라서 증가를 하죠. 같이 따라서 커집니다. 2배, 3배, 4배가 되면 y 값도 2배, 3배, 4배. 마치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에서 봤을 때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 그래프를 보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x값이 증가하죠. 증가하고 그럴 때 y값도 따라서 증가한다. 그럴 때 우리는 네, 이런 그래프를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2배, 3배, 4배로 x가 증가를 하죠. 그러고 그때 y도 증가를 합니다. 똑같이 증가해서 요런 그래프를 뭔가 띌 수 있겠다. 비슷한 뭔가 이 그래프와 비슷한 뭔가의 모양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에 다 더해서 구체적으로 x가 2배, 3배, 4배가 될 때 y도 2배, 3배, 4배가 된다는 게 이제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런 비례를 정비례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각 x와 y 좌표를 우리가 표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 y의 좌표가 4입니다. x 좌표가 2일 때 y 값이 8이고요. 3일 때 12, 4일 때 16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 지금 x와 y 사이의 관계는 정비례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x값이 2배가 되면 1의 관점에서 보면 1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2배가 된다는 거는 x가 2가 되는 거죠.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 y값도 따라서 2배가 되는 겁니다. 곱하기 2가 되면 얼마입니까? 8이죠. 네, y값이 8입니다. 2배가 되었죠. x가 2배가 되니까 y값도 2배가 된 겁니다. x값이 3배가 되면요. 3이 되겠죠. 그러면 4가 곱하기 3이 되어서 12가 됩니다. x가 4배가 되었습니다. 4가 되면 y값은 곱하기 4를 해서 16이 되네요. 그러면 이 다음 표도 우리는 다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x값이 5, 몇 배가 됩니까? 1에 비해서 5배가 됐죠? 그러면 그때 y값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5를 해서 20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 그래서 x값이 2배, 3배, 4배가 되면 y값도 따라서 덩달아서 같이 2배, 3배, 4배가 되면 그런 관계를 우리가 정비례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뭐 어렵지는 않은 개념 같습니다. 네.
근데 왜 이런 정비례 관계가 성립하느냐? 음, 정비례 관계가 성립했을 때 우리가 관계식을 구하는 방법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비례는 그냥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하면 비례하고도 똑같습니다. 비례. 비례 관계. 비례 관계는 우리가 이런 관계죠. 뭐 x 대 y가 1대 3이다. 그러면 x 대 y가 1대 3이면 네. 이거는 1대 3은 뭐 1에다 2배를 곱하고 3에다 2배를 곱해서 똑같이 2배를 곱해서 2대 6이라고 해도 되죠. 이렇게 비례식에서는 한 변에다가만 똑같이 서로 같은 수를 곱해서 2면 2 이렇게 곱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 게 비례식입니다. 그러면 xy가 1대 3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x가 2배가 되면 2x가 되면 어떻습니까? y 값도 2배가 돼야 되죠. 예, 이 비례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그래서 2x 대 2y 이것도 어떻습니까? 그러면 양쪽에 2배를 해줬지만 결과적으로 비례값은 1대 3이 되죠. 똑같이 1대 3입니다. 만약에 x 대 y에서 x가 3배가 되면 어떻습니까? y도 3을 똑같이 곱해줘야 되죠. 그래도 이때 비례 관계는 똑같이 1대 3입니다. 4배가 x가 되어도 y가 똑같이 4배가 되고 그때 비례값도 1대 3입니다. 이런 정비례 관계, 이런 비례 관계가 곧 정비례 관계인 거죠. x가 3배가 되고 y도 똑같이 3배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x 대 y를 m 대 n이라고 놓아봅니다. 그러면 외항과 내항을 서로 곱해도 이 식이 성립하죠. 그러면 nx는 my가 되겠네요. 그러면 y를 왼쪽에 놓고 x를 오른쪽에 놓죠. 이렇게 바꿔봅시다. nx y는 정리를 하면 m이 분모로 들어가겠죠. 이항을 하면 m분의 n x가 되겠죠. 이 n분의 n은 뭐 다 유리수니까 분수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a라는 수로 a라는 유리수로 그냥 바꿔버립시다. 그러면 y는 ax의 형태가 되는 거죠. x 앞에 어떤 수가 곱해져 있는 x 앞에 개수가 있는 x의 개수가 있는 이런 형태가 바로 비례 관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정비례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례 관계에 있으면 항상 y는 ax라는 그런 이런 모양을 관계식이 이런 모양을 띠게 됩니다. 즉 뭐 y는 뭐 2x 이런 것도 정비례 관계입니다. y는 3x 이런 것도 정비례 관계고요. y는 뭐 2분의 1x 이런 것도 다 정비례 관계입니다. x 앞에 어떤 개수가 곱해져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잠깐 설명을 빠뜨리고 온 게 있는데요. 음, 그럼 우리가 x를 항상 1일 때부터 2배, 3배, 4배가 될 때 y도 2배, 3배, 4배가 되는지를 봐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위치에서 다 이 2배, 3배, 4배의 관계는 성립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2의 관점에서 보면, 2의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2가 2배가 되면 4가 되죠. 곱하기 2를 해서 4가 됐습니다. 그럼 그때 y값이 8이네요. 8이 곱하기 2를 해서 16이 되죠. x가 4일 때 2에서 4로 2배가 되면 y값도 8에서 16으로 2배가 됩니다. 그래서 꼭 1에서만 우리가 2배, 3배, 4배가 되는지를 알아볼 필요 없이 어느 곳에서나 2배, 3배, 4배의 관계는 똑같이 성립한다. 그게 정비례 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곱하기 3을 해서 2 곱하기 3에서 여기에 6이 된다. x좌표 6이면 그때 y값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8 곱하기 3을 하면 24가 되겠죠. 그래서 x가 6일 때는 y값은 24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관계식으로 넘어와서 y는 ax 형태, y는 뭐 3x 뭐 이런 형태가 바로 정비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은 뭡니까? y값은 x값의 3배를 항상 곱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3x라고 한다면, 그래서 x가 1이면 y는 얼마입니까? 1 곱하기 3이니까 3이겠죠. 네. x가 2면 2, 3은 6이니까 y는 6이 될 겁니다. 그래서 x와 y 사이에 항상 이 3배, x를 3배하면 y가 된다. x를 a배하면 y가 된다는 관계가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좌표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표를 그대로 놓고 다시 놓고 보면 x와 y 사이에 어떤 곱하기 a의 관계가 있나라는 걸 한번 봅시다. x에다 무언가를 곱하면 y가 항상 되는지. x가 1일 때 y는 4네요. 그러면 몇 배입니까? 4배죠. 곱하기 4를 하면 y 값이 됩니다. 2일 때는 얼마입니까? 여기도 곱하기 4네요. 예, 2일 때는 8입니다. 3일 때는 x가 3일 때 y값은 얼마입니까? 12네요. 여기도 곱하기 4입니다. 4일 때는 16, 여기도 곱하기 4네요. 즉 항상 x값에다가 4를 곱하면 y값이 되는 관계였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y는 관계식을 한다면 항상 x의 4배를 하면 된다. 4x. 이게 네, 이 표를 나타내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계속 우리가 y는 ax라는 관계식을 계속 놓고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방금 전에 y는 4x를 한번 볼까요? 4x라고 하면 x를 이쪽으로 한번 이항을 시켜 봅시다. 그러면 네, x가 분모로 들어가겠죠. 이항을 하니까 역수의 곱셈으로 바뀌니까 x분의 y는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분의 y, x값분의 y값이 항상 예, 나눠보면 4구나. 네, 1분의 4, 이때는 1분의 4죠. x분의 y가. 그러면 4고 2 곱 8이니까 2분의 8 해도 4고 똑같이. 예, 3분의 12도 4고 4분의 16도 4다. 그래서 이 관계식 y는 ax 관계식에서는 항상 x분의 y 값을 x분으로 나눈 값이 항상 a로 일정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아둘 거는 정비례라는 거는 결국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y는 ax다. 이게 정비례다 라는 거를 결국은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비례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즉, 그 말은 뭡니까? 방금 배웠듯이 y는 어떤 이 x와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y는 ax 형태이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정비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쭉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 이 식이 y는 ax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세로의 길이를 10m라고 했을 때 직사각형의 넓이 y제곱미터는 어떻게 될까요?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네, 가로가 x고 세로가 곱하기 10입니다. 세로는 10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y는 10x죠. 네. 어떻습니까? y는 ax 형태, a가 10일 때의 정비례 관계가 맞죠. 네, 이래서 1번은 맞습니다. 넓이가 10제곱미터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x와 세로의 길이 y. 예. 직사각형의 넓이는 10이죠. 10은 가로가 얼마입니까? x죠. 가로는 x. 네. 세로의 길이는 y죠. x 곱하기 y. 자, y를 좌변에 남기기 위해서 x를 이항시킵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y는 x분의 10 이렇게 되죠. x가 분모로 들어가 있습니다. y는 ax 형태인데 x가 이렇게 분자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분모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정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세 번째, 서로 더하면 값이 0이 되는 두 정수 x와 y. 서로 더하면 두 정수 x하고 y를 더하면 0이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y는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x가 이항을 하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예. 어떻습니까? y는 ax 형태가 맞죠. 네, a가 마이너스 1인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도 정비례가 맞습니다. 4번 서로 더하면 10이 되는 두 정수 x와 y. 4번은 x하고 y를 더했더니 10이 됐네요. 네, 좌변에 y만 남기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0입니다. y는 ax 형태여야 되는데 얘는 뒤에 상수항이 붙어 있네요. 플러스 10. 그러니까 얘도 아닙니다. 항상 정비례 그래프는 y는 ax의 형태여야 됩니다. 뒤에 뭐 플러스 c 이런 게 붙으면 안 됩니다. 플러스 b 뭐 이런 게 붙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y는 ax는 ax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3번은 아니고요. 4번은 아니고요. 5번은 10km를 시속 xkm로 걸었을 때 걸린 시간 y. 속력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였고 시간은 어떻습니까? 자리를 바꾸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예. 이거를 가지고 표현을 해봅시다. 시간이 y죠. 네, 시간은 y. y는 속력이 얼마입니까? 시속 xkm. x분의 거리는 10km죠. 네, x분의 10. 됐습니다. 이게 관계식입니다. x가 또 분모에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얘도 정비례 관계식이 아닙니다. 자, 6번은 ykm를 시속 10km로 걸었을 때 걸린 시간 x. 똑같은 식이죠. 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를 이용하겠습니다. x는 시간은 속력은 10이네요. 시속 10km. 속력분의 거리 y 이렇게 되겠죠. 네, 분모에 있는 10을 이항시키면 분자로 가면서 곱해지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y는 10x. a가 10일 때의 정비례 관계가 맞습니다. y는 10x. 그래서 6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3번, 6번이 모두 정비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x와 y 사이의 관계를 어떤 문장으로 표현했을 때 그것을 식으로 고쳐서 y는 ax가 되는가라는 것만 보면 그러면 정비례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정비례의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